네, 안녕하세요. 센스 앤 센서빌리티의 프레드 군입니다. 그동안 1, 2강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3강을 마저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이 방식대로 드리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조금 고민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좀 추가적인 그런 방안들을 찾다가, 마침 저도 쓰고 있는 거긴 한데, 한번 소식을 올렸어요. 듀오링고라고 해가지고, 앱을 하나 소개하는 것도 올렸고, 그걸 같이 하시면 좀 더 이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하나 올렸고,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나 뭐 아이폰이든 윈도우 폰이 더 있을 텐데 그 바벨이라는 앱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앱도 여러분들이 발음을 체크하고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돼서, 그 앱은 어떤 거냐면 단어가 나오고 했을 때 그대로 읽었는데 핸드폰이나 뭐 기계에서 어쨌든 음성 인식 해가지고 이 발음이 표준 발음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걸 퍼센테이지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안 맞으면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해주는 그런 앱으로 바벨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 안드로이드에도 있고 윈도우폰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이폰하고, 그러니까 iOS하고 안드로이드는 확실히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바벨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BABBEL이에요. 바벨이에요, 벨. 조금 그냥 굳이 발음을 하자면 B가 두 개니까 바벨, BABBEL 한번 확인을 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 3강, 오늘의 강의 목표는 독일어로 자기소개하기 및 숫자 익히기입니다. 저희가 1, 2강을 통해서 이제 간단한 인사했었고, 알파벳 배웠었고, 영어를 했는데, 복습은 이제 좀 이따가 같이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것과, 그리고 숫자 익히는 법, 이런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기소개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자기 이름을 말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하고 이, 영어의 이하고 아이가 같이 나오면 이렇게 이하고 아이, 에, 이가 같이 나오면 이 이중 모음은 어떻게 발음한다? 아이라고 발음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반대로 이하고 에, 영어에서 아이하고 이 같이 나오면 그냥 이라는 긴 발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독일어에서는 장모음과 단모음, 즉 길게 발음되느냐 짧게 발음되느냐를 가지고 대학교에서 보통 전공 기초 과목에서 시험 볼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도 하죠. 다음 중 발음이 길이가 다른 것은, 혹은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이런 형태로도 많이 물어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에와 이가 만났을 때는 아이라고 발음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mine 이라고 있습니다. mine, 이거는 영어의 my라고 똑같은 my, 나의 그런 뜻이죠. mine, 요거는 영어 단어가 똑같이 생겼네요. 근데 읽을 때 name 하고 읽지 않고 남의 하고 읽습니다. 남의. 그래서 my name, 그 다음에 ist, my name ist Klaus라고 읽습니다. my name ist Klaus. 여기서 제가 첫 강 때 독일어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큰 거 하나가 나왔죠. 혹시 뭐가 보이나요? My name ist Klaus에서 영어와 다른 점, 독일의 특징 하나가 보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나메 하고 클라우스 두 개에서 보는 순간, 독일어에서 명사는 문장 중간에 있어도 대문자로 표기한다 그랬지. 그래서 나메의 첫 글자가 N 대문자가 됐고, 클라우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클라우스도 대문자로 앞에를 표기했구나. 그래서 Mein Name ist Klaus, 제 이름은 클라우스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히가 아니에요. 이히, 리베, 디히라고 얘기하는데, 이히가 무슨 말이냐면, 자, 그 발음을 결정하는 건 모음입니다. 모음. 그런데 이세하죠. ICH에서 모음 몇 개죠? 하나죠. 이 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단어가 돼도, 한 발음이 되는데 이히라고 두 번을 발음하면 이에도 모음이 있고 히에도 모음이 있는 게 되잖아요. 그쵸? 이름 줄 때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할 텐데, 자, 우리나라 말과 영어 혹은 독일 어떤 알파벳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발음을 구사하거나 혹은 문장을 만들 때 자꾸 틀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배웠던 아르바이트라는 단어 있죠. 아르바이트 몇 개의 음절이죠? 5개죠. 르, 바, 이, 트. 우리말로 하면 5개의 음절이죠. 왜?
모음이 5개잖아. 아에 하나 있고, 아르바이트에 아, 르에 으 있고, 바에 아가 있고, 이에 또 이가 있고, 트일 때 으가 있고, 총 5개의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오 음절이 되는 거예요. 보면서 해볼까요? 아르바이트. 모음이 각각 아, 르, 바, 이, 트. 5개죠. 그런데 이걸 독일어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쓰거든요. 발음이 아르바이트야, 아르바이트. 잠시만요. 자, 발음이 아르바이트가 되는데 여기서 모음이 몇 개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아에 하나가 있고 에하고 이가 붙어서 아이. 이거는 하나의 발음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와 아이 총 2가지가 있죠. 그럼 발음을 단위로 끊으면 어떻게 끊어야 돼요? 아르를 하나 끊고 그 다음에 바이트를 하나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이 아르바이트 해서 아르바이트. 발음이 몇 개로 이어져 있어요? 2개로. 아르바이트죠. 이음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발음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 모음이 5개짜리가 되니까 아르바이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발음이 나오죠.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말에 있는 그 모음으로 바꿔서 발음을 하면 정확하게 그 단어에 그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분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음도 정확하게 어렵고요. 그래서 항상 따질 때는 영어 혹은 독일어의 그 알파벳에 있는 모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몇 개의 모음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면서 발음을 연습하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이씨 같은 경우도 모음이 하나죠. 이죠. 이 하나죠. 첫 번째 거. 이거를 이히라고 해버리면 모음이 2개짜리가 되는 거죠. 우리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이씨라고 그냥 깔끔하게 히는 뒤에 끝나는 소리입니다. 이씨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더 정확하게 발음이 익혀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씨 다음에 여기 보시면 드디어 우리에게 첫 번째로 S챗가 등장했네요. 저거는 베타가 아니라 S챗라고 하는 겁니다. S챗. 쓸 때도 밑에서 베타를 그리듯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많은 형태로, 밑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많은 형태로 써줍니다. 발음은 S가 2개 있는 거와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에하고 이가 붙어 있으니까 I라고 발음이 될 거고, 그럼 하이 다음에 S 2개니까 하이세, ich heiße Klaus. 여기서 ich heiße Klaus. mein Name ist Klaus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heißen이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 heißen 여기서 뭐뭐라고 불리다, 이름이 뭐라고 불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ch heiße Klaus. 그러면 저는 클라우스라고 불립니다. 그 얘기는 저는 클라우스입니다. 그 얘기죠. ich heiße Klaus. 그 옆에 이제 ich 다음에 bin. ich bin Klaus 하면 여기는 I am Klaus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클라우스입니다. 3가지가 다 동일하죠. Mein Name ist Klaus. Ich bin Klaus. 혹은 Ich heiße Klaus. 자, 그럼 각자 이름을 넣어보면 Mein Name ist Fred 이렇게 쓸 수 있고, Ich heiße 명희 이렇게 쓸 수 있고, Ich bin 해놓고 예를 들면 철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각자 이름으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ich. 여기서는 오하고 하가 만났네요.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잘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어요. 모음 다음에 하, h, 모음 다음에 하가 오면 어떻게 한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앞에 있었던 모음을 길게 발음한다. 그러면 오하고 하가 만났으니까 오를 길게 발음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발음을 보면 독일어의 v는 어떤 발음이다? 영어의 v 발음이다. 그래서 wohne 하면 되죠. wohne. Ich wohne in Seoul. 여기서 wohne는
어디 어디에 살다 라는 뜻입니다. live. I live in 서울 그 얘기입니다. Ich wohne in 서울. 그럼 이건 바꿀 수 있겠죠. Ich wohne in Korea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혹은 Ich wohne in Deutschland. 이건 독일입니다. Deutschland. 자,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이중 모음이 나옵니다. 바로 에하고 우가 붙어있는 거 어떻게 발음한다? 오이라고 발음합니다. 오이. 오이. 그래서 Deutschland라고 발음합니다. Deutschland. Deutschland. 자, 또 하나 특징. 네는 그 단어의 끝에 나오면 네가 아니라 테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Deutschland가 아니고 Deutschland가 된다는 얘기죠. Deutschland가 돼요. Deutschland가 아닙니다. 그래서 Ich wohne in Deutschland. Ich wohne in Deutschland. 그 다음에 여기서는 Ich komme aus Korea. 자, 요 단어가 발음을 할 때가 좀 문제인데 이게 콤메라고 있지 않습니다. 콤메. 그리고 원형이 콤맨인데 M이 두 개라서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콤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코멘. 그리고 여기서도 Ich komme aus Korea. Ich komme aus Korea. 이런 식으로 발음 잘 하지 않고 Ich komme aus Korea. Ich komme aus Korea. 콤맨지 이런 식으로 콤멘 하지 않습니다. 코멘. 보통 이렇게 발음을 하죠. Ich komme aus Korea. Ich komme aus Korea. 이거는 어디 출신입니다. I'm from Korea. 그러니 I'm from Korea.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I'm 여기서는 혹은 I come from 할 수도 있죠. 여기서 Ich komme aus Korea 얘기는 저는 한국 출신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Ich komme aus Deutschland. 그럼 뭐야? 저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출신입니다. 라는 얘기고. 자, 이 단어는 영어와 똑같이 생겼네요. 이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첫 글자, 첫 스펠링 저 뭐라고 읽죠? J가 아니고 독일어니까 요트라고 하죠. 요트. 그래서 Japan이 아니고 야판 하고 있습니다. 야판. 아는 그대로 아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야판. Ich komme aus Japan. 저는 일본 출신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첫 번째부터 Mein Name ist Klaus. Ich heiße Klaus. Ich bin Klaus. Ich wohne in Seoul. Ich wohne in Korea. Ich wohne in Deutschland. Ich komme aus Korea. Ich komme aus Deutschland. Ich komme aus Japan.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자 자기 이름을 말할 수 있고 내가 어디 사는지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필요한 각종 나라 이름들을 몇 개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좀 전에 코리아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했는데 앞에 뭐라고 붙어있네요. Süd. 우 음라우트가 보이네요. 우 음라우트는 우라고 입을 삐죽이 내민 상태에서 입 모양 그대로 두고 이를 발음해야 되기 때문에 위가 아니고 으라고 하지. 입 모양을 입으로 삐죽 내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위가 아니에요. 우리말로 위라는 발음은 우에서 입이 좌우로 벌어지죠. 위 해볼까요? 위? 그러면 우에서 입이 양옆으로 벌어지죠. 위. 근데 얘는 입이 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 한 상태 그대로 입모양을 두고 이 소리 내면서 으, 그래서 Süd, Südkorea라고 합니다. Südkorea. 아까 분명 Deutschland 할 때 D가 단어 끝에 올 때 T로 발음된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그럼 Südkorea가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Süd라는 단어하고 Korea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Süd는 그대로 발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Südkorea라고 합니다. Südkorea. 발음을 들으니까 뭔가 알겠죠? South Korea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 Südkorea 하면 South Korea. 그래서 여기다 우리말로 써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뭐겠죠? 우리나라, 한국. 자, Deutschland는 좀 전에 배웠고, 야판도 배웠습니다. 그럼 요번 거, 이것도 영어하고 스펠링이 똑같네요. 그런데 China 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읽느냐? 히나라고 했습니다. 히나. 자, 그런데 우리가 첫 1, 2강 때 배웠던 헤미라는 단어 있었죠. 헤미 뭐였죠? 디 헤미 여성명사니까 디 헤미 뜻은 화학 이런 거였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부지방에서는 뭐라고 읽는다? 케미하고 읽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원래는 헤미가 맞지만 남부지방에서는 케미라고 읽는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히나 하고 있는 게 맞지만 남부지방에서 어떻게 읽는다? 키나 하고 읽기도 한다. 히나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 사투리로 키나라고 읽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뜻은 중국이죠. 자, 얘는 USR라고 있습니다. USA죠. USA. 그리고 얘는 복수형 관사를 붙여서 DOSR라고 얘는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죠. States의 복수형이 붙어 있죠. 그래서 얘는 복수형으로 DOSR라고 쓰고 자, 조금 어렵네요. 여기까지 프랑크죠. 프랑크 그 다음에 에하고 이가 또 보이네요. 아이라고 읽어야 되겠네. 프랑크라이시입니다. 프랑크라이시. 프랑크라이히라고 이제 우리말로 써놨을 거예요. 발음들의 책에서는 프랑크라이시 하면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프랑크라이시. 그 다음에는 루슬란드. 러시아의 러시아. 루슬란드. 그 다음에 슈웨덴. 자, 스웨덴이죠, 스웨덴. 근데 SH가 붙어 있어서 슈웨덴 한다는 거. 스웨덴입니다. 그 다음은 잉글랜드가 아니고 앵글란드. 발음대로 앵글란드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 S하고 P가 같이 붙어 있으면 스프가 아니고 슈프입니다. 스프가 아니고 슈프 발음이. S하고 T가 붙어 있으면 스트가 아니고 슈투예요. 그래서 우리가 1, 2강 때 S 들어간 단어로 der Stuhl 하고 배웠죠. 의자. der Stuhl 복습하시면 아실 겁니다. der Stuhl. 그때 S하고 T가 들어가는 건 슈투로 발음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S하고 P도 스프가 아니고 슈프라고 발음한다. 그래서 스파니엔이 아니고 슈파니엔입니다. 여기서는 E하고 E가 붙어 있으니까 이 하는데 여기서 슈파니엔. 여기서는 이 슈파닌 하는 게 아니고 슈파니엔 하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중모음이 아니라 슈파니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다음 중 발음이 다르게 발음되는 것은 똑같이 이에 써놓고 다른 것들은 이 하고 발음되는 슈파니엔. 이하고 얘가 따로따로 발음되죠. 이중모음이 아니란 얘기네요. 이런 걸 찾아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하고 얘가 니죠. 니더란드
니덜란드 해놓고 앞에 D가 붙어있네요. 얘는 복수형입니다. 자, 영어로 네덜란드 쓰죠. 네덜란드는 영어로 쓸 때 네덜란즈라고 써야 돼요. 복수형으로 씁니다. 반드시 복수형입니다. 네덜란즈입니다. 즈. 독일어도 마찬가지로 니덜란드하고 복수형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형 앞에 관사 D 해서 디 니덜란드 얘는 복수형입니다. 어디? 네덜란드. 네덜란즈의 즈.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보면 네덜란드라는 뜻은 그게 낮은 땅 이런 얘기입니다. 낮은 땅. 땅을 쉽게 말하면 개간을 해가지고 물을 퍼내고 거기다가 만들었던 땅이에요. 새로 개간을 해서 만든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변의 해수면보다 물의 높이보다 땅 높이가 더 낮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낮은 지대의 땅이란 뜻이 된 겁니다. 근데 낮은 지대의 땅들, 왜 그런 땅들 개간해서 모아놓은 땅들로 만든 곳 해가지고 복수형으로 네덜란즈가 된 겁니다. 독일어로도 니덜란드가 된 거고요. 복수형으로 쓴다는 거 영어도 독일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슈바이츠. 얘도 그럼 복수형인가? 얘는 예외예요. 슈바이츠.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슈바이츠라고 쓰고 스위스인데 원래 나라 이름에는 성이 없어요. 모든 명사에는 성이 있다고 하는데 나라 이름엔 성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südkorea 그냥 썼죠. 뭐 der, die, das 이런 거 안 붙었죠. D가 붙으면 뭐였어요? 복수형이니까 관사를 어쩔 붙였지만 일반적으로 나라 이름은 성이 없어요. 그런데 성이 있는 몇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왜 도대체 만든지 잘 모르겠지만 슈바이츠, 스위스는 여성이에요. Die Schweiz라고 씁니다. 얘는 여성 명사입니다. 스위스. Die Türkei라고 해가지고 터키도 여성 명사고 이라크는 남성이라 der Irak라고 씁니다. 그건 남성이에요. 몇몇 일부 국가들이 성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이제 그렇게 됐는지 여부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그래도 현재 스위스는 여성 명사를 써서 die Schweiz라고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독일어로 숫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를 읽을 때 보통 1부터 많이 들어보셨더라고요. 하고 아시는 분들은. 근데 0을 꼭 빼먹어요. 자, 0은 이렇게 썼고, 그러니까 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눌, 우니까 눌. 그 다음에 eins. 자, 1 조심해야 될 게 1을 많은 사람이 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인. 그게 아니라 1은 eins입니다. eins. 이따가 설명을 할 테지만 1이 단독으로 쓰일 땐 eins라고 하고 다른 거하고 같이 쓰일 때는 ein하고 발음을 하는 게 맞는데 단독으로 쓰는 eins라고 쓰는 겁니다. eins. 어쨌든 1, eins. 그 다음에 zwei, drei, vier, fünf, sechs, sieben, acht, neun, zehn. 여기까지. 자, 6을 한번 볼까요? sechs죠. 이게 그 잭스 키스 할 때 이 잭스입니다. 잭스 키스. 잭스 키스. 잭스. 6개의 돌, 6개의 그 다이아, 뭐 6개의 보석 이런 얘기인데 잭스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바로. 잭스 키스 할 때 6명이었나 봐요. 잭스 키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겠네요, 요즘에는. 자, 어쨌든 다시 0부터 0, 1, 2, 3, 4, 5, 6, 7, 8, 9, 10. 다시 한번 해볼까요? 0, 1, 2, 3, 4, 5, 6, 7, 8, 9, 10.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20은 어떻게 할까? 20. 30은 30. 그 다음 40, 40. 50, 50. 60은 60. 6가 아니에요. 60.
70은 70이 아니고 70, 80은 80, 90은 90, 100은 100, 100. 다시 한번 볼까요?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합니다. 100는 100죠. 100 할 수 있는 것처럼 100 할 수도 있습니다. 100. 이땐 100라고 씁니다. 자, 120이라고 쓴 겁니다. 이게 ein이 하나 있고 ein 그 다음에 und 이게 영어의 and 그리고 n und 20 1 그리고 20 20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보다 21. 자, 독일어는 두 자릿수를 어떻게 했냐면 뒤에서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21을 21가 아니고 ein und 20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도 옛날에 이렇게 읽었어요. 옛날 영어에서. 그런데 바뀐 거죠. 독일어는 여전히 뒤에서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20 und 1가 아니고 ein und 20라고 합니다. 그러면 5 und 20 얘는 뭐가 될까요? 5 und 20 5가 뭐죠? 5 찾아보니까 5죠. 5 그리고 20 그러니까 뭐다? 25가 되겠죠. 25. 25. 자, 그럼 그 다음 거 직접 한번 해보실래요? 3 und 30. 3 und 30. 이건 뭐가 되죠? 3 und 30? 그렇죠. 33이죠. 뒤에는 1의 자리 3 그리고 30, 30 해서 3 und 30, 33. 자, 그 다음에 110 뭐죠? 100니까 100에다가 10 해서 10, 110. 그 다음 게 굉장히 기네요. 100 자, 100까지는 여기 보이죠? 100 그 다음에 5 우리가 아는 5 뭐죠? 5 und 80 5 und 80 하면 뭐죠? 58이 아니고 85죠. 그렇죠? 85는 58이 아니고 85. 그러니까 100가 앞에 있고 85 그래서 185 그래서 185 그래서 100의 자리 읽을 때는 100자리 읽고 1의 자리 읽고 10의 자리 읽고 이렇게 있습니다. 1000의 자리 되면 1000단위 읽고 100단위 읽고 1단위 다음에 10단위로 거꾸로 올라온다는 거. 그래서 185는 185라고 하는 거. 이거 숫자 읽는 방법을 정확하게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숫자를 이렇게 말로 풀었을 때는 전부 붙여 쓰게 되어 있어요. 이걸 시험 문제 내는 경우도 있죠. 다 붙여 쓸 줄 아는가? 마치 뭐가 똑같냐면 은행 가서 우리 돈 뺄 때 그 창구에서 돈 빼는 경우에 거기다가 얼마 빼달라고 쓰잖아요. 그때 숫자로 적는 게 아니고 뭐라고 쓰면 금 100만 원 정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죠. 우리말로.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 말로 풀었을 때는 다 붙여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 25, 25, 33, 110, 185.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복습을 간단히 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간단한 인사 표현하고 안부를 묻는 표현, 뭐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독일어 알파벳에 대해서도 배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인사 표현 한번 다 같이 읽고 넘어가 볼게요.
Guten Morgen, Guten Morgen, Guten Tag, Guten Abend, Gute Nacht. 여기서 Gute Nacht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혹은 Schlaf gut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Hallo. 그다음 안부를 묻는 표현. Wie geht es dir? Wie geht's dir? Wie geht es Ihnen? Wie geht's Ihnen? Wie geht es euch? Wie geht's euch? 그 다음 헤어질 때 하는 인사로는 Auf Wiedersehen, Auf Wiedersehen. 전화상에서는 Auf Wiederhören, Auf Wiederhören. Wiedersehen, Wiederhören. Tschüss, ciao, bis dann.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독일어 알파벳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umlaut에서 E, Ö, U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내기를 위한 독일어 제3강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다른 데도 많이 소개를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독도 신청해 주셨고 또 방문하는 수도 많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되게 좀 책임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틈 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컨텐츠를 확보하고 또 녹음도 하고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뭐 블로그든 유튜브든 많이 와주시는 거, 많이 클릭해 주시는 거, 그것만 있으면 아마 계속해서 어느 정도 제가 목표하기로는 15강에서 한 20강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원래는 제가 블로그 댓글로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댓글이라도 괜찮으니까 남겨주시면 그걸 참고를 해서 제가 그 다음 강 녹음할 때 반영해서 질문을 좀 답변을 해드린다든가, 아니면 그냥 그 상태에서 댓글로 이렇게 말씀드리든가,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걸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아마 4강 녹음이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될 수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3강 새내기를 위한 독일어 제3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